대법원 2023년 6월 29일 선고 2018-2 62492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1.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정년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 무효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 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년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2.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무효 이때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 적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 책임자, 사용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및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및 작업 능률의 저하 정도와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의 사정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이때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근로자에게 이러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 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23년 6월 29일 선고 2019-2-53396 판결 사건명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 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의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 차별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2조 제3호 가목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고 구제 조치 등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제1조, 제30조, 제44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하는 비교 대상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실질적인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차별의 목적과 경위, 구체적인 차별의 내용과 정도, 다른 합리적인 대안의 존부,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존부 및 그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3년 6월 29일 선고 2019-2-55262 판결 사건명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의미 불리한 처우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 근로자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이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등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을 말하는데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기간제법 제1조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리한 처우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 근로자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23년 6월 29일 선고 2022-44262 판결 사건명 교부 청산금 일부 부존재 확인의 소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소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42조, 제21조 또는 처분 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2조 처분 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둘째, 한편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성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 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양자 간의 소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셋째, 일반 국민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과 민사소송의 대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소송 진행 도중에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된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소 변경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단지 소 변경에 따라 소송 절차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 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3년 6월 29일 선고 2022-56586 판결 사건명 관리처분 계획 일부 무효 확인 등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구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제2호에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를 제3호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구도시정비법 제19조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었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였으므로 조합 설립 인가 후 세대 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도시정비법 제19조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으로써 투기 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년 6월 29일 선고 2023-30994 판결 사건명 입주계약 해지처분 무효 확인의 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6개월의 의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산업집적법의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입주기업체 등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업집적법상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등에 그 시정을 명하면서 부여하는 시정기간은 6개월이라는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법원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등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시정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를 가려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년 6월 29일 선고 2023-2 31782 판결 사건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급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파목 9. 국가공무원법 2021년 6월 8일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제56조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제2항 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3년 1월 6일 대통령령 제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공무원 수당 규정이라 한다. 9. 공무원 수당 규정 제7조의 2 제10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무원 수당 규정이라 한다. 공무원 수당 규정 제7조의 2 제10항의 문헌, 체계 등을 종합하면 9. 공무원 수당 규정 제7조의 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9. 지방공무원법 2021년 6월 8일 법률 제1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은 제6조의 2 제7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2항에서 같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9. 공무원 수당 규정은 제7조의 2 제10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과는 달리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6조의 2 제7항을 들어 9. 공무원 수당 규정 제7조의 2 제10항에서도
교원의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둘째, 구 공무원 수당 규정 제7조의 2, 제10항에서 말하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는 그 문헌에 비추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때로 해석하는 것이 문헌의 통상적인 용법에 부합한다. 셋째,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는 이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넷째,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이미 지급이 완료되어 교원들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진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구 공무원 수당 규정 제7조의 2, 제10항의 문헌만으로는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가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다섯째, 성과상여금의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 조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 공무원 수당 규정 제7조의 2, 제10항이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여기에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가 포함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여섯째,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허용할 경우 교원들의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교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근거한 공정한 처우를 실현하려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공무원 수당 규정이 2023년 1월 6일 대통령령 제3321호호로 개정되면서 제7조의 2, 제10항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문헌이 비로소 추가되었는데 당시 정부에서 밝힌 개정 이유는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상여금의 부정수령의 범위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만 치중하여 구 공무원 수당 규정 제7조의 2, 제10항에서 말하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의 의미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여기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은 구 공무원 수당 규정 제7조의 2, 제10항의 해석론을 벗어난 것이다. 대법원 2023년 6월 29일자 2023 수흐 501 결정 사건명 증거 보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 법원이 해당 신청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인지 여부 적극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급박한 경우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은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 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투표함 등의 보전 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증거 보전 신청에 따른 처분은 같은 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 및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 법원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이 선거 소청 또는 본안의 소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해당 신청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76조의 규정에 따라 이 경우 증거 보전의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전단,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 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76조 제2항